세무법인 현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사 김희철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우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계정세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드렸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잡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제작이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좀 서투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중개사 사무소 운영하시는 소장님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저희 세무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려워도 저희가 또 알아야 할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주제는 2021년 주요 개정 세율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사실 제목 그대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중요한 판단이나 또는 거꾸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 그러니까 낮은 과세표준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과세표준이 점차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세율이 높아지는데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 구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세표준 5억 초과 시에 42%, 이 구간이 최고 세율 구간이었는데 올해는 10억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세표준이 뭐죠? 양도가액은 당연히 아닌 거는 아실 거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필요경비, 그 다음에 장기부유 특별공제, 그리고 인당 250만원씩 연간 받게 되는 기본공제를 다 빼고 난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세액 계산을 이제 예상을 하실 때 과세표준에 그냥 해당 세율을 단순히 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300만 원이다 라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을 하는 거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0만 원만 15%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니면은요, 단일 세율로 생각하면 과표가 1200만 원, 1200만 1000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00원 때문에 전체가 15%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서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구간은 6%를 다 써먹고 초과분만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진 공제액을 옆에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밑에 예시를 보세요. 예시를 보시면 15억, 과세표준이 15억이라면 그러면 이제 세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를 그냥 바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종전, 개정 전으로 따지면 15% 구간에 42%를 곱하고 3,540만 원을 차감하면 5억 9,46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45%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6,540만 원이 차감돼서 6억 9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5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만 원, 그 정도 세액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주택 입주권하고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주택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두 다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데 이게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도정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됐으면 그것은 조합원 입주권이고 나머지 이제 주택법 등에 따라서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해서 선정이 된 그런 지위라면 그것은 분양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입주권은 종전주택,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과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분양권은 완전히 새로 생기는 성격이죠. 그죠? 예, 분양권에 당첨이 됐거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행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40%,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그러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정과 비조정으로 나눠서 지금 표가 되어 있죠.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쫓아오니까 토탈 55%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써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정지역 계약 당시, 그러니까 양도 계약 시점에 비조정이었는데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거예요. 지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치른 경우나 또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무주택 세대로서 다른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2주택, 3주택 중과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도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소재해야 돼요. 조정지역.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2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에는 10%포인트 가산을 하고 3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를 가산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시다시피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주권과 분양권은요, 주택 자체는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 규정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업용이다. 또는 비사업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사토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구분을 했었을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2주택 중과처럼 플러스 10%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현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6월 1일 이후, 여기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단기 세율에 대한 그 부분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경우는 70%까지 중과를 해버리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중과. 예. 그리고 2년이 지나야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요.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이 지나면 60%로 중과하는데 잘 보셔야 할 것이 현재 규정에는 조정과 비조정을 나눠놨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이후,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 비조정을 나누지 않아요. 상관없이 무조건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그게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이 지나면 60%다. 그러니까 뭐 분양권 전매로 해가지고 차익이 생기는 거는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권과, 그러니까 우리 주택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단기 양도분에 대한 세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3주택 중과세율을 보시면 이것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더 인상을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요, 앞에 이제 양도세 우리 기본세율 있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죠?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살펴본 이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중과세율,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다주택 중과세율, 이 부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자,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잔금을 치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2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적용 자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소득세법에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 95조에 가면 표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표 1, 표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표 1이 일반적인 이제 장기보유 공제율을 나타내는 표고요. 3년 이상 6%, 그리고 15년 이상 맥스 30%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로 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표 2는 작년에 그냥 우리가 이제 최대 뭐 80%까지 받는 그 공제율, 그 표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올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해서 40% 이렇게 나눠놨어요. 나눠놨고, 작년까지는 어땠나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보유 연수별로 해가지고 24에서 80%까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2년 산 사람이나 3년 산 사람이나 뭐 거주에 따른 부분은 동일했다. 그러나 올해는 어떻다? 해마다 지금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몇 년 거주했냐 또 몇 년 보유했냐를 각각 따져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보유를 10년을 했는데 실거주를 2년 6개월밖에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작년까지는 80%까지 공제가 다 됐어요. 왜? 보유를 10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거주를 2년 이상 했으니까 80% 공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가 8%밖에 안 되고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가 2년에서 3년 사이, 그러니까 요거죠. 자, 요거. 그리고 8%와 그리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4%죠. 그래서 여기 해서 접목되는 요 지점 48%가 공제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적용 자체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 12% 이렇게 되는 건데, 거주는요, 거주는 3년 아니에요. 최저가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2년과 3년,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의 예시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이거 예시에 보면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3개월을 거주했다. 그리고 4년 6개월 보유 후에 양도했다 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따져보면 2년 3개월 거주를 했으니까 요걸 거고요. 그리고 4년 6개월 보유 후 양도, 그러니까 보유가 4년에서 5년 사이 만 4년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듯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거주를 못한 거예요. 또는 거주를 했는데 2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표 2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표 1로 가서 최대 30%짜리 낮은 율의 공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거주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2년 거주 요건이라는 얘기는 비과세를 판단할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에도 그 표현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2년 거주하지 않은 집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비과세 판단은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에 2년 거주일권이 생긴 거고요. 당연히 그 이전 취득,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산 집이다, 또는 취득 당시에 조정이 아니었어요. 비조정이었어. 그러면 그 집은 2년 거주일권이 없는 거예요. 언제 팔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가자면, 이제 임대 등록한 집이 있다. 거주하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한 그 집이 있다. 그렇게 해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물론 이제 임대 등록한 집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그럴 때는요, 파리 대책 상관없이 무조건 2년 거주하는 거예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 지금 이 임대 등록한 집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그 규정은 원래 1주택자의 그러니까 순수한 1주택 규정이 아니고 특례 규정이에요. 2주택 이상자가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에 원래부터 2년 거주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는 파리대책 이전 이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16년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데 쭉 한 채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도가액이 8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2년 거주를 안 했어요. 그래도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16년에 샀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이 양도가액이 9억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할 게 없이 그냥 세금 제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16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쭉 갖고 있다가 양도를 했는데, 근데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억이 넘으면 우리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9억 초과분에 대한 계산을 할 때,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떤 표를 적용을 받습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하고 중과 판단 시의 주택수가, 이것도 다른 규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섞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명확화하시면 조금 더 판단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실 때 좀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사실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시고서 문의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세금 내다가는 살 수가 없다. 하나를 팔아야 되는 거냐. 내년에는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냐. 이런 상담들이 엄청 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종부세를 결정하는 그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면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에다가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래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에 당연히 세율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고 올렸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도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려서 작년에는 90%, 올해는 95%, 내년에는요 100%예요. 그렇게 되고, 세율도 일반 세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중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느끼시는 부분이 뭐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을 때 확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종부세가 국세청에서 이제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우리 양도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목인데, 종부세는 사실 부과하는 그런 세목이어서 종전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졌죠. 그냥 고지서 받으면 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종부세는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종부세는 우선 특징이요, 재산세를 기반으로 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6월 1일인데 종부세도 똑같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을 설정을 해놓고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를 다 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등록한 주택 등 이제 합산 배제 대상 있잖아요. 합산 배제 신고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법 소정 주택들은 내가 소유는 하고 있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니까 빼줘. 이거를 신고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국세청이 알아서 빼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 적극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서 합산 배제 대상이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부세도 이제 양도세랑 마찬가지로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최저 0.6%,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은 94억 초과분에 대해서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세율 자체는 뭐 그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데, 보시면 이렇게, 예,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시면 뭐 최저 구간 0.1%, 뭐 마지막 제일 높은 구간 0.3% 이렇게 어쨌든 세율 인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자, 이 동그라미 2번 보시죠. 네.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이 공제액은 6억 또는 9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95%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100%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요거를 곱하고, 네. 그게 이제, 과세표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 과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공제액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말씀을 드리면, 자, 9억 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데, 자, 즉 세대별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배우자 등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자 두 분이 2분의 1씩 그냥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놓죠, 그죠? 안 해주면 이제 싸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로 해놨는데, 그때 1세대 1주택이냐. 근데 이게 종부세에서는 특이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6억이 돼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공제 금액 판단, 자, 이걸로 볼까요? 공제 금액은 원래 기본이 6억이고 1세대 1주택이 9억인데 이거는 세대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걸 세대별로, 우리가 이제 그 주택수 판단은 세대별로 하는데, 그런데 각각 공제, 그러니까 세액 계산 자체는 인별로 하거든요. 뭐 부부를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각각 하다 보니까 그 각각 배우자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는 1주택자를 보는 게 아니고 6억을 각각 공제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합치면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제 금액이 세대당 따지면 9억이 12억이 되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율 판단을 할 때는요, 종부세도 이제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자거나 아니면은 전국의 3주택 이상자다라고 하면 중과 대상이 되는데요. 이 중과세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저 1.2%에서 최대 6%까지 지금 이렇게 중과세율이 바뀌어 있고요. 이게 뭐 작년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다주택자들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상당히 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율 적용 판단을 할 때는 세대별 판단이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별로, 그러니까 인별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종부세는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세액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이제 세부담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들어온 건데, 보시면은 이제 일반은 세부담 상한이 네, 여기요. 일반적인 경우에 150%, 그리고 중과 대상은 300%. 그러니까 중과 대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은 율이 높으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질문을 하세요. 과세 대상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자, 오피스텔은요 재산세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거나 또는 뭐 현황을 따져보니까 주택분으로 해가지고 과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로 오피스텔에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종부세 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자체 행정이 보면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별도로 뭐 액션을 안 취하면 그냥 그게 주택분이 아닌 걸로 그냥 일반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상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도 재산세를 베이스로 한다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종부세가 과세가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는 실질과세니까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지자체에다가 그거 주택분 재산세로 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고쳐라. 예, 그리고 그걸 받아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서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6번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종부세에서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 공제라는 게 있고 5년 이상 오랫동안 보유한 집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령자 공제는 이제 뭐 간략하게 여기 보시면 60세부터 65세까지는 20%, 65에서 70까지는 30, 70세 이상 40%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10%씩 오른 거예요. 좀 더 이제 올렸고, 장기보유 공제도 5년 이상이면은 이제 20%, 그리고 5에서 10년까지 20%, 10년에서 15년 40%, 그리고 15년 이상의 경우 50% 이렇게 공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 공제를 적용할 때 한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80%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연령공제 최대가 40, 보유공제가 50인데 둘이 더하면 90이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80에서 끊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작년에는 70이었어요. 공제 한도가. 근데 이거를 좀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개정으로 해서 좀 상향 조정 해줬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 공제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제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한 채인데, 우리 세대 단위로 주택이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각각 소유한 거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공제를 각각 6억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에 따른 이 장기보유 공제나 이 적용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 금액 자체는 뭐 우리 부부 합산해서 따지면 12억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공제율이 최대 70%까지 작년 기준 적용이 돼야 될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게 6억 공제 받는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강남에 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옛날부터 그냥 그 집 주구장창 거기 뭐 젊으셨을 때 집 한 채 사가지고 계속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보유세가, 종부세가 완전히 폭탄이 나와버리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우리 고생해준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절반 지분을 증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말년에 그러면은 뭐 부부싸움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개정이 된 게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올해부터는 자, 공제를 1주택자처럼 9억 공제를 받고 그리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지 않던지, 그러니까 종전처럼 하던지 아니면 다시요. 9억을 공제를 받고 고령자 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던지 아니면 종전처럼 각각 6억씩 12억 공제를 하고 이 공제는 적용받지 이 장기보유나 고령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받지 않던지 해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개정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연히 이 영상은 지금 1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제작은 3월 초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제작이 됐고요. 추후에 세법 개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결정하시는 그때 당시의 세법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산세제, 그러니까 양도상속 증여 관련해 가지고 상담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이렇게 그냥 뭐 물어보시거나 뭐 대충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상담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렇고 그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밑에 뭐 전화번호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상담 예약해 주시고 시간 잡아 주시고 피치 못하게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냥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내 사례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특수한 케이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세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국세청에 이제 상담전화 126번 있어요. 이쪽으로 좀 통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종부세 계산해달라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요것도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간략하게 한번 예상세액을 뽑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지금은 절세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수를 안 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라서 당초에 이제 신고를 하신 분이시거나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왔다라고 하시거나 뭐 그런 좀 검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신고했던 서류들 재검토를 좀 해드리는 서비스 그렇게 해서 뭔가 절세를 더 할 수 있거나 세액을 좀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요. 그런 것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실제 거래하시거나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님들 확인을 거쳐서 의사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지금 진짜 힘든 거는 불확실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세무사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동의 시대라 그래요.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조문은 몇 줄 안 되는데 우리 세상의 케이스는 수백만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이 그걸 다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해석들로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복잡하거나 아주 중대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한 분 말고 최소한 두세 분 정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냥 쭉 이걸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좀 그런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도 혹시나 제가 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올라가는 그 영상 댓글이나 이런데 추가로 좀 제가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해가지고 또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